안녕하세요. 미북입니다. 어제 FMC가 있었고 시장은 상승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점도표가 비둘기파적으로 찍혀 있었고요. 파월의장도 현재 금리는 최고금리 수준이며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에 따라 저는 어제 남은 트레이딩 현금을 전부 사용을 했는데요. 원래 트레이딩 기준으로 FMC 전에 70% 정도 롱 포지션에 들어가 있었고 30%가 현금이었는데 전부 사용을 했습니다. 중장기 계좌도 현금 20% 남겨놓고 비중 확대 진행했고요. 현재 트레이딩과 중장기 종목으로 보면 총 10종목인데 중장기 한 종목 제외하고는 전부 수익권인 상황입니다. 큰 추세 보면서 대응할 생각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제 그동안 강하게 눌려있던 종목들이 크게 반등을 시작하면서 러셀로 수급이 퍼졌어요. 광범위한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특정된 만큼 더 강한 모멘텀 받는 종목을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혜받을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고 금요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앞두고 옵션 특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옵션부터 볼게요. 어제 밤에 발생했던 SPX 콜옵션 미결 약정의 변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SPX 행사가 4,700과 5,000으로 가장 많은 물량이 이동했어요. 총 전체 물량도 SPX 5,000 행사가의 콜옵션 67만 계약이 걸려 있습니다. 굉장히 불리시한 현상이고 행사가가 계속해서 더 높은 곳으로 구축되고 있어요. SPX 만기일별 총 감마도 보시면 제가 증시 대응 전략에서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데 최근 콜감마가 풋감마에 비해 대략 5배 정도의 물량이 잡혀 있었어요. 오늘 기준으로 거의 1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 잡혀 있습니다. 이 엄청난 물량의 콜감마가 12월 15일 만기로 청산이 되는 건데 그만큼 옵션 시장은 증시에 대해 굉장히 낙관적인 시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SPX 1시간봉이고요. 이번 주에 유효한 라인을 말씀드리면 시장 큰 틀에서는 SPX 4650선 지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한 달 전 11월 14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상승 채널을 어제 FMC로 완벽한 돌파가 나왔습니다. 채널 상단 리테스트 이후의 상승이고 이제 여기서 가능성은 낮지만 4650선을 이탈하면 휩쓸어 물 것 같아요. 채널 상단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라고 보고 있으니 추세에 맞는 대응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혜주 소개해 드릴게요. 총 두 종목 말씀드릴 거예요. 업스타트와 오픈도어입니다. 물론 수혜주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트레이딩 기준에서 모멘텀 유효한 종목 소개해드린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업스타트부터 볼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업스타트는 AI 대출 플랫폼 회사예요. 은행이 포기한 저신용 등급에서 안전한 고객을 골라내어서 경쟁력 있는 금리로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중개하는 회사입니다. 기존 은행이 수행해왔던 전통적인 대출 모델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신용도 낮은 계층 중에서 실제 부실 위험이 낮은 잠재 대출 수요층을 발굴해서 대출 수요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차별적인 요소이고 그게 회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인의 절반 정도만이 은행이나 중대형 대출기관이 취급 가능한 프라임론 신용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프라임 이하인 나머지 등급에서 80%가량은 개인 파산 경험이 없습니다. 즉 이 부분이 업스타트가 타겟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업스타트의 존재로서 은행과 소비자는 쌍방향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소비자는 대출 승인율이 높아지고 간편하게 빠른 심사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AI 알고리즘의 정교한 신용 모델을 분석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하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은행권도 잠재 대출 고객층을 확대할 수 있고 대출 심사가 자동화되어서 심사 인력 절감이 가능하다는 등 여러 이점이 있고요. 당연히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수요 증가로 이어지겠죠. 또한 업스타트의 자금 도달 비용도 낮아지므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대출 수요가 감소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요소인데요. 어제 파월의장이 침체 우려를 많이 완화시켜줬어요. 골디락스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장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금리 인하 시기에 기술주의 모멘텀과 은행주의 모멘텀은 둘 다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응 관점에서 볼게요. 업스타트 1시간봉입니다. 어제 FMC에서 넥라인을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한 상황이에요. 모멘텀이 매우 강한데 개인적으로는 선물옵션 만기 변동성으로 한번 눌렸다가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가격으로는 39.3에서 42달러 내에서 진입하면 손익비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최종 손절 라인은 휩소 고려해서 38.4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향에 따라서 추격 매수도 유효하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손절 라인 설정해야겠죠. 목표가는 1차적으로 작년 5월과 6월에 형성했던 갭라인 51.5달러 정도로 보고 있고요. 돌파하면 전고점 71.5달러까지 보고 있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모든 이평선을 돌파한 상황이라 정배열의 이점도 있다고 봅니다. 업스타트는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추천하는 기간은 스윙에서 중기 정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고점 71.5달러 돌파한다면 장기도 유효하겠습니다. 이제 오픈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도어는 주거용 부동산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직방이나 다방 같은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기존의
기존의 부동산 거래 방식과 다른 점은 온라인을 통한 직접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고객이 오픈도어의 웹사이트나 자체 어플을 통해서 집을 매각할 수 있고, 오픈도어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집의 가치를 평가하고 구매자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말고도 기간 투자자를 포함한 구매자에게 해당 주택을 재판매하는 식으로 중개 매매, 직접 투자, 분양까지 모든 사업을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당연히 보유한 주택이 많기 때문에 주택을 매수할 때의 부채가 굉장히 많이 잡혀있고, 부채에 대한 이자인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입니다. 미국의 30년 모기지 금리 보시면 10월 26일에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금리가 낮아지면 오픈도어의 펀더멘탈도 당연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의해 채권금리 하락도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기대감이 금리 인하에 가장 밀접하게 작용하는 업종인 오픈도어에 강한 모멘텀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요. 오픈도어 일봉으로 보시면 업스타트와 마찬가지로 이평선 발상과 함께 모든 이평선 돌파가 나온 상황이에요. 거래량도 강하게 들어왔고요. 다만 업스타트와 다른 점은 매물대가 비교적 아래에 잡혀 있어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자유롭지 못한 점이라고 볼 것 같아요. 러셀이 크게 상승을 시작했던 5월부터 기간 매물대를 제가 잡았지만 다르게 비교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업스타트와는 접근을 조금 다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간을 더 짧게 설정을 해서 1차적으로 상방 5달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돌파 여부를 체크하는 게 먼저겠고, 돌파한다면 시장 상황 고려하면서 다음 전략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손절 라인은 채널 하단과 VAH 고려한 3.6달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시장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강해서 양봉 매수도 유효하지만 아무래도 눌렸을 경우 진입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성향과 상황에 맞게 대응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